안녕하세요. 먹는 생각 은규입니다. 오늘은 피부가 먹는 음식,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하는데요. 씻을 때 간단하게는 비누, 샴푸, 여기에 많게는 린스, 트리트먼트, 클렌징 폼, 힐링 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가면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마스크팩 등 더해서 메이크업까지 한다면 하루에도 최소한 5가지 이상의 제품을 꾸준히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을 하루에 한두 번, 365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 우리가 먹는 음식만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화장품의 기준과 고르는 팁,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좋은 화장품의 기준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과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노하우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화장품을 담는 용기입니다. 많은 화장품 회사가 좋은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유해한 공정을 거치거나 성분 자체가 유해해서 사람이 사용했을 때 알레르기나 심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도 화장품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런 물질들이 기준치 이하로 들어가 있고 극소량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매일 피부에 직접 닿는 물질인 만큼 유해한 성분이 배제된 화장품이 좋지 않을까요? 좋은 성분들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에 우리가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유해 의심 성분들입니다. 천연유래, 유기농 성분을 내세우는 화장품일지라도 극소량의 좋은 성분이 그 화장품의 대부분인 것처럼 광고하고 유해한 성분들이 많이 포함된 별로인 화장품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보았던 책 한 권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깐깐한 화장품 사용 설명서라는 리타 슈티엔스라는 독일의 여성 작가가 쓴 책입니다. 독일은 예전부터 물의 질이 좋지 않아서 다양한 에스테틱 화장품들이 생겼고 또한 친환경 화장품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양한 친환경 화장품 회사 중에 독일 회사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책으로 돌아와서 이 책은 무려 500페이지가 넘는 책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은 전반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큰 장점으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성분 사전이 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화장품 성분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유익한 성분들은 스마일 표시로, 유해한 성분들은 폭탄 표시로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책 굉장히 두꺼워서 가지고 다니기는 힘들죠. 하지만 이 많은 성분들 다 알고 있기 어렵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본 지 7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화장품을 고를 때는 성분들이 헷갈립니다. 성분들의 이름도 어렵고 복잡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간단한 버전으로 저는 요즘에 최애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소이에서 준 이러한 간단한 표를 이용을 합니다. 이 성분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화장품 회사에서 나오는 브로셔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자면 방부제 역할을 하는 파라벤과 같은 경우는 환경 호르몬의 역할을 해서 이제 유방암 및 내분비계 교란, 피부 자극,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또한 파라벤 대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페녹시 에탄올이란 성분은 마취제 성분인데 이 또한 피부 자극이 있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알레르기 성분인 계면활성제 PEG 계열이 있고요. 우리가 메이크업 제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석유에서 추출한 적색, 황색, 청색 그런 착색료들이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한 번쯤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더 쉽게 화장품을 고를 수 있는 팁. 천연 유래의 인체에 해롭지 않은 성분들로 만든 화장품들을 인증해주는 다양한 마크들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다양한 인증기관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말하자면요. 미국의 농무부의 USDA 올가닉 마크, 독일의 BDIH 마크, 영국의 SAC 마크, 프랑스의 에코서트, 유럽에서 만든 코스모스 마크, 미국 비영리 환경단체의 EWG 마크 등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각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들에 이 마크를 주는데요.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소규모 회사에서는 인증에도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꼭 이 마크를 가지고 있어야만 좋은 화장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동물성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비건 마크나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크루얼티 프리 마크가 있습니다. 하나 더해 용기도 재활용 가능한 것이면 더 좋을 겁니다. 요즘은 이런 착한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국내에서도 일반 로드샵에서부터 백화점 그리고 생협에서도 착한 화장품들을 많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화장품을 사용해야 할까요? 각자의 피부와 체질은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코코넛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요. 코코넛 오일이 다량 들어간 화장품을 사용하면 가끔 피부가 부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잘 맞지 않는 성분은 피해야 하겠고요. 화장품은 피부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킨, 에센스, 로션, 아이크림, 영양크림 같이 여러 단계에 걸쳐 많은 종류의 화장품을 바르시는 분도 계신데요. 저는 때에 따라서는 스킨에 에센스 하나와 자외선 차단제만 바르고 끝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스킨에 크림만 바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30대 중반의 나이에 딱히 피부과를 다니지도 그리고 얼굴 마사지를 받지도 않지만 피부 검사를 하면 20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요점은요. 화장품은 다양하게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화장품을 적당량, 필요한 만큼만 바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에게 잘 맞는 화장품을 찾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꼭 나에게 착한 화장품을 찾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먹는 생각 은교였습니다. 안녕.